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은 사주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사주 공부하는 이유는 그 사주 원국 해석과 어떤 그 운에 들어오는 운과의 어떤 그 조합으로서 어떤 일이 이제 길흉화복이 이제 발생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해석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주 공부를 할 때요. 일단 그 암기 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암기해야 될 것들. 백호원진, 뭐 귀문, 뭐 이런 것들, 문창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소한 암기해야 될 것들은 이제 암기해야 되고요. 그다음 일단 그 천간 지지를 이제 천간에 있던 그 10글자, 그다음 지지의 12글자를 일단 아셔야 되고, 천간 지지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그 천간에 이제 그 생극 재화 이 어떤 논리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이제 지지는 그 생극 재화가 아니고요, 형충회합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지지는 그 형충회합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형충 모일회 합 이런 그 논리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걸 하다 보게 되면 이제 그 십성, 이제 십성을 비견겁재, 식신상관, 정제, 편제,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 십성의 그 어떤 그 의미와 뜻을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이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그 십성이라면 뭐 그 만약에 인성이다, 인성이다 만약에 하게 되면요, 뭐 인성이 뭔지 뭐 엄마도 되고요, 뭐 문서도 되고, 어떤 그 공부, 뭐 도장, 계획, 구상, 뭐 아이디어, 뭐 도덕, 그 다음 인기, 뭐 이런 등등 막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인성이란 어떤 인자들인가,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하고, 뭐 인성도 이제 뭐 정인도 있고 또 편인도 있습니다. 정인은 이제 친모의 환경이고, 편인은 계모의 환경이고, 뭐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이제 그 재성, 재성은 이제 뭐 돈도 되지 않습니까? 돈. 남자 사주에서는 여자, 여자 사주에서는 뭐 시댁, 시어머니, 남자 여자 통틀어서 돈, 그리고 영역, 영역 확보, 뭐 욕심, 뭐 현실성, 나의 바운더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성이다. 정제도 있고 또 편제도 있다. 정제는 이런 어떤 그런 인자에서 어떤 소규모적, 제한적인 어떤 이런 인자를 나타내고, 편제는 개방적, 대규모적, 또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 이거는 확실성, 정제는요. 그리고 뭐 여기는 이렇게 좀 하다 보게 되면 좀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재성이라 하면 돈, 여자, 뭐 시댁 시어머니, 뭐 영역, 뭐 욕심, 현실성,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사주를 해석하는데 상당한 어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십성이 뭔지 이런 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십성이란 것은 이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 십성 중에서 아까 금방 이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인성이게 되면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고, 재성이면 편재도 있고 정재도 있지 않습니까? 이 편재나 그 정재의 같은 재성이라도 편재의 심리, 정재의 심리,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금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도전의식 결여, 여기는 상당한 도전적, 여기는 확실성, 여기는 불확실성, 기복이 심함, 편재는요, 유동이 심함, 기복이 심함, 정재는 유동이 적음, 기복이 없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심리거든요. 어떤 정제의 어떤 심리, 편제의 심리, 이런 것들인데, 이런 심리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이제 알고 계셔야 사주를 푸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을 아셔야 됩니다. 월지 이제 격을 아셔야 되는 게, 이 월지는 이제 보통 보게 되면요, 이렇게 사주 글자가 구조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연, 월, 일, 시. 어느 곳에서 보니까 또 이 연월 일시를 또 이쪽에 연, 월, 일시 이렇게 적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이렇게 적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연, 월, 일시 이렇게 적으면요, 여기가 이제 월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월지와 동시에 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가 이제, 여기는 간, 여기는 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연간, 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일간은 이제 나입니다. 이제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 사주의 주체가 되는 것인데, 일간인 나가 이 월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월지가 이제 좋은 환경이게 되면 그것을 유통시켜서, 생조해서, 순용해서 이제 쓰는 게 맞고요. 월지가 만약에 안 좋은 환경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역용해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잘 보셔야 한다, 이제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월지를 보지 않고 뭐 일지를 봐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인자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이제 보시는 곳도 이제 있는 것 같던데요. 일단은 월지가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는 내 이제 가정궁이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두 개를 통틀어서요. 그리고 여기는 내가 사는 사회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 가정궁에서, 가정이면 집이지 않습니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이 있고 이제 울타리가 있고 대문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 대문을 열고 밖으로 딱 나가게 되게 되면 처음으로 맞이하는 곳이 이 월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회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사길신이 있고 사흉신이 있습니다. 사길신은 재, 관, 인, 식. 사흉신은 살, 상, 겁, 인, 뭐 효라고도 합니다. 사길신은 이거 재성입니다. 재성. 편재, 정재를 논하지 않습니다. 재성. 관은 정관을 나타냅니다. 인성은 정인을 나타내고요. 식은 식신을 나타냅니다. 살은 평관을 나타내고요. 상은 상관, 겁은 겁재, 인은 편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겁재와 동시에 양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간의 겁재는 양인이다. 음간도 양인이 있습니다. 이 월지가 이 사길신이 들어있느냐, 사흉신이 들어있느냐를 일단은 보셔야 합니다.
재성이나 정관이나 정인이나 식신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월지에 사길신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내가 대문을 열고, 집안에서 대문을 열고 밖에 딱 나갔더니 환경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어떤 좋은 사회의 환경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월지가 사흉신이 있다. 편관이 있든가 상관이 있든가 겁재가 있든가 편인이 있든가, 내가 대문을 딱 열고, 집에서 대문을 열고 딱 사회에 나갔더니 월지에 편관이나 상관이나 겁재나 편인이 있다. 사흉신이 있다. 하게 되면 일단은 내가 밖에 나가서 사는 사회에 대문을 열고 밖에 나가 봤더니 일단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월지만 보게 되면은 사용신이 있다고 하면 좌절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월지에 사용신이 있으면 이것을 극복하면서 살면 되겠고, 사길신이 있으면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면서 순용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용신이 있다면 역용, 이것을 누르든가 제압하든가 아니면은 친화적으로 소통시켜주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인자인가 보게 됐을 때 월지에서 어떤 게 천간으로 투간이 됐나, 투간된 것끼리 어떤 조합을 이루고 있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해석이 되면 이제 사주가 해석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격국 공부를 조금은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보면 격국 공부를 5년, 10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한두 달 정도, 길면 한 3개월 정도 어떤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논리, 사길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사흉신이 있을 때는 어떻게 역용해야 하며 하는가, 이 정도만 일단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나머지는요, 여기에 어떤 형충회합이나 생극재화의 논리, 어떤 12운성, 12신살의 논리로 이제 나머지는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격국으로 너무 심도 있게 이제 풀다 보게 되면요, 잘 맞지도 않고 어떤 디테일한 해석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월지는 절대로 이제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월지는 내가 사는 사회의 인자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 월추가 부모궁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제 나에게 물려준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극복하든가 순용하든가 하면서 살아야 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회피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맞이하면서 사길신이면 순용하고 사흉신이면 그것을 극복해서 이겨서 제압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지를 내가 쓰고 싶지 않다. 사흉신이 들어있네. 보니까 월지가 편관이네. 일단 월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간은 일단 배제하고요. 일단 월지만 이제 봐서 사흉신이 들어있네. 대문을 열고 밖을 딱 나가보니까 온 세상이 전쟁통이네.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서로 헐뜯으면서 사는 세상이네. 평관적인 세상이네. 라고 했을 때 내가 쓰고 싶지 않다. 월지는 쓰고 싶지 않다고 해서 쓰지 못하거나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쓰지 않고 싶을 때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산수도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 세상에서 내가 엮이면서 그런 험한 꼴을 안 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월지를 포기할 정도의 마음이게 되면 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지를 쓰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비비면서 살아야 하는 어떤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 월지를 절대로 내가 거부하거나 내가 싫다고 안 하거나 할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지를 잘 보셔야 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격국 공부는 이제 조금은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 월지의 중요성을 이제 잘 아시고 어느 정도의 이런 어떤 순용이나 어떤 역용의 어떤 그런 논리를 조금은 이제 알고 계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12운성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보게 되면요, 지금 사주를 풀 때 오행의 생극제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수곡화, 화극금, 금금목, 목극토, 토국수, 이 극하고 생하는 이 논리로만 해도 사주를 풀 수 있다 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12운성은 볼 필요 없다. 양간의 12운성의 어떤 논리는 맞는데 음간의 12운성의 흐름이 역행한다. 어떻게 운기가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도 아니고 어째서 역행을 할 수가 있냐. 운의 흐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12운성은 안 보겠다 하는 분들 계신데요. 12운성은 이게 MRI나 마찬가지입니다. MRI. 우리 정밀한 어떤 엑스레이보다도 더 정밀한 거 아닙니까? 엑스레이보다도 더 정밀한 게 이제 MRI입니다. 12운성은 MRI 같은 어떤 그런 값어치를 어떤 작용을 나타냅니다. 엑스레이로 찍어서 어떤 뼈 속에 있는 장기의 어떤 디테일한 어떤 어떤 발병의 인자를 찾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MRI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12운성은 MRI로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12운성의 논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인자에다가 플러스 이제까지 말했던 인자 50% 정도 되고 12운성이 40% 정도 된다. 나머지 10%는 12신살 또 여러 가지 중요 신살, 이게 10%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셔야 이제 어느 정도의 사주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일 때요. 일간이 간목일 때 만약에 운이 신유술로 들어오잖아요. 신유술로 흐르게 되면요, 이 간목의 입장에서는 금금목이 되지 않습니까? 신금, 금금목, 이렇게 금금목 되는데, 이것을 이제 12운성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절지가 되고 여기가 태지가 되고 이제 양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갑신, 여기서는 이제 단절, 간목의 기운이 상당히 단절되는 어떤 기운이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금금목이라고 이제 말씀드려도 맞는 통변일 수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운이 사오미 운으로 흐른다 했을 때 미월이다. 미토가 들어갔다. 아니면 사주에 미토가 있다. 그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는데요. 갑인이라고 이제 치게 되면요. 갑인 일주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주 원국에
미토가 있다. 라든가 아니면 그 운에서 미토가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목국토인가요? 만약에 미토가 운에서 들어왔을 땐 목국토에서 이거 재성 아닙니까? 정제를 내가 돈을 획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토에는요 이 간목이 운이 이제 임묘가 됩니다. 소진되는 것입니다. 기운이 아예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미토가 들어왔을 때 내가 미토란 재성을 획득했다 하기보다는 내가 몸이 아플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인목도 마찬가지 미토의 인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인미 귀문 현상으로 귀문관살이라고 하죠. 귀문관살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인 일주가 미토를 취했다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 맞지 않고요. 미토라는 어떤 그 정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제면 여자도 되고, 그러면 어떤 정제적인 여자, 이 간목이 미토를 보면 천을귀인이지 않습니까? 천을귀인 같은 미토 여자가 들어왔더니 그 여자의 어떤 그 매력에 흠뻑 빠져서 내가 그 여자 치마폭에 감춰져 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더라. 그 여자에 흠뻑 빠지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정제적인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왔던 그 돈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파지더라. 내가 인묘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기운이 소진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제 때문에. 그러면 어떤 정제적인 따박따박 들어오는 어떤 그런 돈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이, 내가 머리 아플 일이 생기더라.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12운성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미토가 들어와서 내가 정제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운성을 알고 계셔야 이런 어떤 그런 해석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과 거기에다가 이제 12신살을 합쳐서 이제 운을 보게 되면, 해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디테일한 해석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아까 그 각종 그 여러 가지 신살 중에 이제 공망이나 이제 귀인, 천을귀인, 문창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셔야 되고, 요새 그 도화하고 홍염, 도화살, 홍염살, 또 이것은 또 잘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어떤 그 다변화된 시대, 병정화가 아주 화려하게 드러난 이 시대에는 도화살과 이 홍염살에 대해서는 상당히 꿰뚫고 계셔야 사주를 해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월지의 그 격은 확실히 이제 알고 계셔야 사주 전체적인 어떤 해석과 들어오는 운에 의해서 그 격이 어떻게 바뀌고 해서 사주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진로나 어떤 희기가 상당히 요동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